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대선 레이스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사퇴하고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배 소장님, 개헌, 통상, 국민통합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선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한덕수 후보는 결국은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탄핵 프레임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미국 관세 또 트럼프 프레임 여기에다가 이제 임기 단축 개헌 프레임 여기에다가 이제 소통 그래서 이제 쪽방촌을 방문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도 소통인데 우리가 보통 이념적 소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주로 중도 보수.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은 경제적 소통을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후보가 곧바로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11일까지는 완료한다라는 것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야 이제 기호 2번을 탈 수 있다는 것이고 대체적인 일정을 보면은 8일 정도의 대선 단일 토론회 그리고 9일, 10일 여론조사 그리고 11일 오전에 발표 11일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입당 그다음에 대선 후보 등록 이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급박하게 진행이 되네요. 자, 그 이후에 또 이제 논의될 것이 반 이재명 빅텐트 논의도 본격화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만났어요. 이준석 후보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보수의 외연확대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이제 이준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다른 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남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 2030 보수인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또 성향의 2030 젊은 세대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다고서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본인의 지금 대선에서의 이 존재 가치를 뿜뿜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타격입니다. 타격이고 이것이 이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도는 중도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있는데 결국에는 중도 진보보다는 중도와 중도 보수 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있는 후보자가 대선에서 뛸 수 있느냐 또 당선될 수 있느냐 지금 후보자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냐라고 하면서 더 결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도 상황에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 생기죠.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절대로 어떤 타격도 받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재명 후보였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20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재판 리스크가 털어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5월 1일 선고로 이제는 이것이 다시 이제 재점화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덕수 후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 전환이 가능한 인물이 등장한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탄핵의 짐을 지고 있는 후보와 그리고 유력한 후보지만 이 대법원 선고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이 대결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까 대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